생일날 안 올 수도 있어. 그런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나를 무시해도 되는 거냐? 제가 소리쳤어요. 이제 너희에겐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아들 성호와 딸 서연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딸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아들 성호도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죠.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도 엄마, 우리 학자금 대출이랑 집 대출금은 좀 도와주실 거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도 결혼해야죠. 어머니가 지금 살고 계신 집 있잖아요. 성호가 덧붙였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아직도 돈 얘기를 하는 거야?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뒤흔들었어요. 자식들의 뻔뻔한 모습에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원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자식들이 거짓말을 해서 속상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의 젊은 시절은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자식 둘을 키워내면서 제 자신을 잊고 살아왔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도 오고 하다 보니 슬슬 저의 생일이 몇 년째 아무에게도 축하받지 못하고 쓸쓸히 지나가는 것이 서운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없지만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하면서요 나이 먹고 주책인가 싶다가도 외로운 마음이 커져가 이렇게 사연이라도 보내봅니다. 며칠 전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침 뉴스를 흘깃거리며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고 있는데 문득 달력에 눈이 갔어요. 아, 이번 주 토요일이 내 생일이구나.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작년 생일에도 혼자 보냈거든요. 자식들은 다들 바쁘다고 오지 않았죠. 그때 느꼈던 쓸쓸함이 또다시 찾아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에이, 올해는 다르겠지. 아들 성호도 딸 서연이도 찾아오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설거지를 마쳤어요. 그리고 동네 공원으로 아침 산책을 나갔죠.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 벤치의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요새 학교에서 1등을 했다네. 어머, 대단하네. 우리 손주는 요즘 피아노를 배우는데 소질이 있대. 그 모습을 보니 우리 손주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연이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이 되어 바쁘다고 자주 보러 오지도 않아요.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성호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호구나.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네,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응, 그렇구나. 내가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그게 어머니, 죄송한데 성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이번 주말에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생신에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회사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알기에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래? 어쩔 수 없겠구나.
일이 중요하니까. 다음에 시간 될 때 와도 돼.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생신 축하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잿빛 하늘이 제 마음 같아 보였죠. 괜찮아. 자식에게 바라는 게 많으면 안 돼. 하고 위안을 삼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번엔 딸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서연아.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어떠니? 애들은 잘 크고 있고?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번 주에 애들 중간고사라. 제가 못난 걸까요? 딸의 말에 순간 서운한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성호에 이어 서연마저. 아, 그래? 애들 공부가 중요하지. 괜찮아. 다음에 와도 돼.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씁쓸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생신 축하드려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괜찮아. 다들 바쁜 거야. 이해해야 해. 하고 계속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팠죠. 그날 저녁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문득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가 그리워 한참을 바라보다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문득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에이, 뭐 어때? 나는 아직 건강하잖아.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제 생일날이 밝았어요. 아침부터 집안 곳곳을 정리했죠. 혹시 아이들이 깜짝 방문을 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안고 말이에요. 점심때쯤 동네 마트에 가서 작은 케이크를 샀어요. 계산대 앞에서 망설이다 소주 한 병도 집어들었죠. 혼자라도 생일 축하는 해야지. 집에 돌아와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가끔은 나도 생각해 주길. 그때 휴대폰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문자 메시지였어요. 짧은 축하 메시지.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도 잊지는 않았구나.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소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주말 저녁 예능 프로그램이 한창이더라고요. 아이고, 세상 참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네. 아, 웃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65번째 생일이 지나갔어요. 조용히 혼자 보낸 생일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죠. 다음에는 꼭 함께 보내리라. 하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이 작은 사건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큰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저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지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안 곳곳을 정리하는 일상이었죠. 점심을 먹고 난 후 소파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어요. TV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사용한다는 SNS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아, 맞다. 서연이도 SNS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문득 서연이 얘기가 생각나서 휴대폰을 들었어요. 서연이가 알려준 대로 앱을 켜고 계정을 찾아보았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맸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서연이의 페이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서연이가 올린 사진들이 보이더라고요. 손주들 사진, 음식 사진, 그리고 그때였어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연이가 가족들과 함께 몰디브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눈부신 햇살과 바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서연이 가족의 모습. 사진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 날짜는 제 생일 바로 전날부터 시작해서 5박 6일 동안이었어요. 이게 무슨?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분명 딸 서연이는 아이들 중간고사 때문에 바빠서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생일 즈음에 가족들과 함께 몰디브로 여행을 갔다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내가 뭔가 착각한 건가? 혼란스러운 마음의 달력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어요. 분명 사진 속 비행기표에는 제 생일을 포함해서 다녀온 날짜였고 서연이는 바쁘다며 오지 못한다고 했었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어요. 서운함, 배신감,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바빠서 안 올 수도, 그리고 여행 가서 못 온다고 해도 이해할 텐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죠. 한동안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눈물을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 성호도 서연이도 저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명절에도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고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오는 것도 드물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제 나는 정말 자식들 삶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걸까? 자책과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죠. 왜 굳이 거짓말을 했는지,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 마음을 억눌렀어요. 아니야, 지금 따져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어차피 그 아이들 인생이고, 나는 이제 그저 방해가 되는 늙은이일 뿐이야.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었나 봐요.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다음에 오면 물어봐야겠다. 고 생각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제 생일이 지나고 2주쯤 되었을 때였죠. 갑자기 현관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저희예요. 성호랑 서연이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왔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왜 이제 오나?
하는 서운함도 밀려왔죠. 문을 열자 성호와 서연이 서 있었어요. 둘 다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늦게 와서 죄송해요. 생신 축하드려요. 성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내밀었죠. 아, 그래. 고마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상자에 묻은 먼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회사 로고가 찍힌 선물 세트더라고요. 회사에서 받은 걸 그대로 가져온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엄마, 이번엔 신경을 많이 못 썼네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성호가 머쓱한 듯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찌르르 아파왔어요. 그래. 고마워.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어요. 이번엔 서연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는 이거 가져왔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 꼭 드세요. 서연이가 건넨 것은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비타민이었죠. 하지만 오래 방치해둔 것처럼 유통기한을 보니 얼마 남지 않은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 고맙다. 다시 한번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죠. 이게 뭐야?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온 거야? 나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식들은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놈의 돈 얘기, 대출빚 얘기하지만 제 귀에는 그저 공허한 소리로만 들렸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문득 서연이의 몰디브 여행 사진이 떠올랐어요.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왜 그렇게 큰 거짓말을 했니? 왜 나를 완전히 무시한 거니?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대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식어가는 걸 느꼈죠. 그동안 품어왔던 기대, 희망 같은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네요. 죄송해요. 성호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괜찮아. 너희 살기도 바쁠 텐데 뭐.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말이 맴돌았어요. 정말 바빠서 못 온 거니? 아니면 나를 만나는 게 그렇게 싫은 거니? 그렇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식들은 돌아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외롭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죠. 울음이 잦아들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선물로 받은 상자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정말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그날 밤 오랜만에 소주를 한 병 마셨어요. 취기가 오르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그날 이후 저는 자식들의 거짓말을 알고 난 후에 충격과 서러움을 혼자 사귀고 있었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곤 했어요. 식욕도 떨어져서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서연이랑 저랑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더라고요. 그래, 좋지. 어디서 만날까? 제 동네에 새로 생긴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7시에 만나면 어떨까요? 약속 시간이 되어 식당에 도착하니 성호와 서연이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둘 다 어쩐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잘 오셨어요. 자리에 앉고 메뉴를 고르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성호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뵙자고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사실 요즘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려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성호의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서연이도 뭔가 말하려는 눈치였죠. 어머니, 저도 사실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좀 힘들어요. 요즘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서.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이 아이들이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건가? 잠깐만, 너희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니? 제 말에 두 사람은 잠시 눈치를 보더니 성호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에 받은 상처가 다시 아물기도 전에 이제는 돈까지 요구하다니. 너희들 정말 염치 없구나. 내가 너희들 집이고 땅이고 다 줬는데?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밖에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거 팔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 제 말에 두 사람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서연이가 말을 꺼내려는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말 실수를 한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래요. 이번에 여행을 다녀오니까 몸이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어요. 잠깐, 서연아. 지금 뭐라고 했니? 여행. 딸은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성호도도 놀란 눈으로 서연이를 쳐다보더라고요. 아, 그게. 엄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여행을 갔다고? 바쁘다고 했던 그 주에. 그럼 나한테는 왜 거짓말을 했니? 성호와 서연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며 얼버무리기 시작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서연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죠. 너희가 생일날 바쁘다며 못 온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서운했어.
그런데 여행까지 다녀왔으면서 그걸 숨기고 나를 속였다는 게 너무 괘씸하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향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돈까지 달라고? 나는 너희에게 모두 다 주고 월세로 살라고? 성호와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갑자기 너무나 서글퍼졌어요. 이제 알겠다. 나는 너희에게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일 뿐이구나. 내 마음, 내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지?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너희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식당을 나섰어요. 뒤에서 아들과 딸이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그제서야 제가 한 행동이 실감났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후련한 기분마저 들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흐트러진 머리카락.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자식에게 다 주고 나니 남은 건 주름밖에 없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켜보니 성호와 서연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어느 것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대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죠. 이대로는 못 살겠어.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겠다.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꼭 필요한 옷까지 몇 벌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평생 모아온 통장 몇 개를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 집 열쇠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길,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났어요. 6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 그리고 자식들과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터미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출발하는 버스표를 샀어요. 목적지는 강원도 속초였죠. 속초에 도착한 후 저는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그만 방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성호와 서연이 서 있더라고요. 엄마! 드디어 찾았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성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집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서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죠. 하지만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찾았어.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 더 이상 나에게 기대지 마. 그 말과 함께 문을 닫으려 했죠. 하지만 성호가 문을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요. 그래도 저희 도와주실 거죠?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재산? 난 그런 거 이제 없다. 서연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딱 이번 한 번만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 도와줘야 하니 너희를 이만큼 키웠으면 나도 내 책임 다했어.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식을 받고 그 이후로 간간히 문자로 계속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식들을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사연은 마치겠습니다.